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펠리스 투자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정유주로 눈길이 참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좀 실적 좋아질 거다라는 이유에서인데요. 가장 크게는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미국과 일본 등 이 글로벌 정유 공장이 좀 폐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풍파를 견디지 못한 건데요.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 길게 봤을 때 수혜에 입을 거다라는 평가 나와주면서 정유주들 다시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정유주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또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르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못 따르다 보니까 반사이익이 높겠다라는 쪽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물론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게다가 또 그전 같은 경우는 유가가 충분히 또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공장 돌려서 뭐해? 라는 분위기 쪽에서 여러 가지 어떤 좀 부진한 공장 가동률이 이어졌던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눈여겨볼 부분들이 그럼 이제 정유주가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것인가라고 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정제 마진을 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정제 마진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회복세가 좀 뚜렷하게 나와야 일단 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제 미국이나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어떤 그 공장을 가동을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화석 원료 쪽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인데 지금 앞으로 대세는 친환경 쪽이다. 그러면 이 친환경과 관련된 트렌드를 얼만큼 잘 맞춰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쪽의 결과를 봤을 때는 일단 우리나라 정유주들도 같이 고민을 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런 친환경 트렌드에 그나마 맞게 되는 그나마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부합된다라고 하는 정유주는 SK 이노베이션이겠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는데 하지만 또 지금 LG화학과의 소송 이슈가 아직 마무리가 된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은 이때 또 한 번 강하게 매수를 못하게 되는 이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제 마진이 1달러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어서요. 일단 대표님께서는 정유주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꼽아보자면 SK 이노베이션을 꼽아주셨고 그것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지금 계속해서 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서요.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 취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의 러브콜을 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LG생활건강인데요. 코로나 풍파를 이 손소독제 생활용품으로 이겨냈습니다. 지난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4분기는 실적 더 좋을 거란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금융투자는 이번 주 추천주로 LG생활건강을 뽑으면서 목표 주가 무려 2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이 LG생활건강 우리가 좀 진입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솔직히 저희가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서 목표가는 별로 의미를 안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지금 시장 분위기는 항상 소외된 종목이 무엇일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 쪽에서 최근에 화장품주 내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이 두드러지게 올라갔는데 근데 LG생활건강은 왜 이래?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실적 비교해 보게 되면 그게 떨어지지 않는데 지금은 또 소외됐다는 측면 쪽에서 변화를 좀 더 꿈꾸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감 전반적으로는 일단 지금 여름 때보다는 훨씬 더 기대감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또 수출 동향을 봤을 때도 꾸준하게 수출 동향들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기 때문에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동향이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하면서 약간 그래도 화장품주나 그동안 코로나19의 피해를 받은 섹터들이 기지개를 더 이상 못 펴나가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19 관련된 동향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쪽에서 당장은 주가의 상승 탄력을 너무 기대하지는 말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다소 소외된 종목을 바라봐서 우리가 수익을 좀 보면 좋을 텐데 화장품주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코로나19 재확산되는 시점에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관점 취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까지 좀 챙겨봤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챙겨보겠습니다. 연말이면 또 배당주 아니겠습니까? 시젠이 오늘 주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젠이 왜 배당주일까?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시젠이 주당 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공시에 의하면 배당을 1,500원까지 인상을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와주면서 오늘 시세 분출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실적에 대한 기대는 물론 가져가고 있죠. 이미 1조 원 매출 돌파를 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대표님, 오늘 진단키트주 다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진단키트로 눈이 잘 안 가거든요. 백신, 치료제 이야기 나오는 상황인데 진단키트? 우리 지금 매력적으로 좀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이제 배당 관련된 쪽만 보게 되면은 1,500원 준다고 해서 와, 이거 고배당주다라고 볼 수 있는 현실은 아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시젠과 관련된 진단키트 쪽이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하면서 나오는 변화 쪽의 무게를 삼으면서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또 설비 투자를 통해서 더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은 기대감은 높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시젠이 실적이 강하게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한 게 2분기였고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주가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실적을 보여줄 것인가, 여기에 화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진단키트와 관련된 쪽의 실적 동향들이 어떤 더 업사이드된 경향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주가에 대한 어떤 탄력들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땐 22만 원대 정도를 안착해서 추가적인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인데, 아마 이제 중기 저항이라든가 후속 매매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가 1차 목표가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탄력적인 상승이 좀 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젠 바라본다면 22만 원 일단 지지하는지 좀 체크해서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 챙겨보겠습니다. 손해보험사가 적자 늪을 허우적거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볕이 뜰 수 있을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손보험료 최고 20%대 인상하자, 이 검토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보험비는 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 좀 밀접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이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좀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도 20% 인상 이야기 이미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9% 인상하는 데 그쳤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크게 인상은 안 될 거다라는 게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손보사들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좀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일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항상 이맘쯤이면은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과 정책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내년도 변화가 어느 정도 인상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검토입니다. 얼마큼 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이 금융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정부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 특히 최근에 은행주가 하락하는 가장 큰 배경은 또 하나 정부가 배당 좀 자제해라, 이런 분위기고요. 또 신용대출도 직접적으로 얼마 이상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자율적인 규제가 아닌 정부의 규제가 좀 심하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그 점수를 크게 못 드릴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금리 관련된 부분들, 특히 지금 같은 기조 쪽에서 금리가 어떤 낮은 수준 쪽에서 운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보험사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 관점 취해 주셨습니다. 워낙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종목 고르기가 참 어려워서요. 계속해서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통해서 좀 종목 옥석 가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펠리즈 투자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